연어 태시의 모험 이야기. 넓고 맑은 강물 속 작은 연어 한 마리가 태어났어요. 연어의 이름은 태시였습니다. 태시는 수백 마리의 다른 연어들과 함께 물속에서 헤엄치며 성장했어요. 태시는 밝고 활기찬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제, 친구들과 함께 물살을 가르며 노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죠. 하지만 태시는 때때로 강의 끝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강 밖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할아버지 연어들은 가끔씩 바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넓고 깊은 물속 다양한 생물들, 그리고 연어들이 바다에서 커다랗게 성장한 뒤 다시 강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태시는 바다를 향한 호기심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느 날 강물의 온도가 점점 차가워지면서 태시의 몸속에서 강한 본능이 깨어났어요. 이제 바다로 떠날 시간이야. 수많은 연어들이 같은 본능을 느끼고 있었어요. 모두 강의 흐름을 따라 점점 하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태시도 친구들과 함께 떠났어요. 처음에는 익숙한 강이었지만 점점 물살이 세지고 강의 색깔도 달라졌어요. 태시는 처음 겪는 변화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하지만 강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익숙했던 고향과 멀어지는 것이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마침내 강이 끝에 도달하자 거대한 바다가 펼쳐졌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물결과 넓디 넓은 하늘, 그리고 거대한 파도들이 넘실거렸어요. 와, 이게 바로 바다야. 정말 거대하고 아름다워. 처음에는 거센 파도에 휩쓸려 당황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바다에는 강에서 보지 못한 다양한 생물들이 가득했어요. 태시가 바다에 온 지 며칠째 되던 날이었어요. 바다는 넓고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강에서 지낼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웠어요. 그러나 바다는 강과 달리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바닷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거센 해류가 불어닥치며 태시를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너무 빨라. 멈출 수가 없어. 태시는 해류에 휩쓸려 한참을 떠밀려 갔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물속에서 빠르게 무언가가 다가왔어요. 어디서 온 꼬마야? 그렇게 떠밀려 다니면 안 되지. 태시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반짝이는 은빛 몸을 가진 돌고래 한 마리가 눈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는 다정하면서도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태시를 바라보았어요. 나는 루크야. 네가 이렇게 물살에 떠밀려 다니는 걸 보고 구해주러 왔어. 저 정말 고마워요, 루크. 저는 태시예요. 사실 바다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루크는 휘파람 소리를 내며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럼 내가 바다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줄게. 너 바다에서 헤엄치는 법을 아직 잘 모르지? 응, 강에서는 잘했는데 바다는 너무 다르고 물살도 세서 힘들어. 걱정 마. 너만의 리듬을 찾으면 돼. 자, 나를 따라해봐. 루크는 가볍게 몸을 튕기며 물살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는 마치 바다와 하나가 된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태시는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점점 루크의 움직임을 따라하면서 바다의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훨씬 쉽고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요. 그렇지? 넌 생각보다 금방 배웠는걸? 앞으로도 힘든 일이 생기면 나한테 말해. 내가 언제든 도와줄게. 그렇게 루크와 태시는 친구가 되었어요. 루크는 장난기가 많아서 태시를 갑자기 툭 치고 도망가기도 했고, 갑자기 깊은 바닷속에서 튀어나와 놀라게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태시를 챙겨주었고, 위험한 순간에는 망설임 없이 도와주었어요. 태시는 바다에서 루크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나 정말 기뻤어요. 태시가 바다에서 생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닷속이 조용했고 해류도 잔잔했어요. 태시는 바다 탐험을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이 넓은 바다에는 또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그때 저 멀리 아주 커다란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느릿느릿하지만 묵직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게 뭐지? 태시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바다거북이었어요. 그 거북은 주름진 얼굴에 깊고 평온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오, 조그만 연어로군.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바다거북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태시는 조금 긴장했지만 거북의 온화한 말투를 듣고 안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시예요. 바다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거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나는 이 바다를 수백 년 동안 떠돌아다닌 바다거북 할아버지란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지. 태시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우와, 그럼 바다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저는 아직 바다에 대해 잘 몰라서 궁금한 게 많아요. 거북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넓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조금 가르쳐 주마. 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느냐? 태시는 잠시 고민했어요. 빠르게 헤엄치는 거요? 거북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을 아는 것이지. 흐름을 아는 거? 거북은 느긋한 동작으로 지느러미를 움직이며 설명했어요. 바다는 언제나 움직이고 있단다. 해류가 바뀌고 파도가 몰아치고 조류가 변하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이용하는 법을 아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그는 천천히 움직이며 바닷속에서 부드럽게 떠다녔어요. 거북의 움직임은 마치 바다와 하나가 된 듯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급하게 움직이려 하면 오히려 더 힘이 들지. 때로는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현명할 때도 있단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그리고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길이지. 태시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힘과 속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혜롭게 바다의 흐름을 읽고 필요할 때는 힘을 아끼며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도 바다의 흐름을 더 잘 느끼면서 헤엄칠 수 있도록 연습할게요. 거북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바다는 넓고 너는 아직 어리지만 올바른 길을 찾는다면 반드시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을 게다. 그리고 네가 강으로 돌아갈 때쯤엔 이 가르침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태시는 바다거북 할아버지에게서 바다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어요. 이후로도 태시는 가끔 거북 할아버지를 찾아가 이야기하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할아버지는 언제나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움직였지만 거북 할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태시가 바다에서 생활한 지 몇 주가 지나면서 바다의 흐름에도 익숙해지고 다양한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하지만 바다는 워낙 넓었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았죠. 어느 날 태시는 깊고 푸른 바닷속을 유영하며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있었어요. 햇빛이 수면을 뚫고 내려와 반짝이는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오늘은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유유히 헤엄치고 있던 순간 태시는 마치 번쩍이는 은빛 파도 같은 것이 눈앞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빛의 반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수천 마리의 작은 물고기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우와, 이건 뭐지? 태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았어요. 그 순간 갑자기 그 거대한 은빛 물결이 한순간에 방향을 바꾸며 빠르게 움직였어요.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회전하고 퍼지고 모여들었죠. 와, 정말 신기해. 그때 정어리 떼에서 한 마리가 태시에게 다가왔어요. 작고 날렵한 몸을 가진 정어리였어요. 그는 활기찬 목소리로 태시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 너 혹시 우리랑 놀아볼래? 태시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야? 정어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우리가 수천 마리가 함께하는 군무라는 기술이야. 우리는 서로의 움직임을 감지하면서 하나처럼 움직여. 덕분에 천적이 나타나도 쉽게 도망칠 수 있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어리 떼는 다시 한번 반짝이며 빛의 파도를 만들어냈어요. 수천 마리가 동시에 몸을 돌리며 마치 살아있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태시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멋져. 나도 너희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 정어리는 신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자, 우리를 따라해봐. 태시는 정어리 떼 사이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어리 떼는 너무 빨랐고 태시는 쉽게 따라가지 못했어요. 아, 생각보다 어려워. 태시가 뒤처지자 정어리들이 다시 모여들며 도와주었어요. 처음엔 어렵지만 비결은 주변 친구들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야. 너무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옆 친구를 보고 자연스럽게 몸을 맡겨봐. 태시는 다시 한번 정어리 떼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함께 흘러가는 것이었어요. 태시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정어리 떼의 흐름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그러자 마법처럼 태시는 점점 그들의 리듬을 맞춰갈 수 있었어요. 이제 알겠어. 나도 같이 움직일 수 있어. 정어리 떼 속에서 태시는 마치 바닷속의 하나의 별이 된 듯 반짝이는 흐름 속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좋았어. 태시, 이제 너도 우리랑 완벽하게 어울릴 수 있어. 그렇게 태시는 정어리 떼와 함께 바닷속을 누비며 새로운 움직임과 협력의 힘을 배웠어요. 이 경험을 통해 태시는 혼자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며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태시는 바다에서 정어리 떼를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며 그들과 함께 잠시 춤을 추듯 헤엄치곤 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태시가 바다 위를 헤엄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수면 위에서 슝 하고 무언가가 튀어올랐어요. 뭐야? 물고기가 하늘을 날고 있어. 놀란 태시가 위를 바라보니 반짝이는 푸른 몸을 가진 날치 삼형제가 하늘을 활공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길쭉한 지느러미를 펼쳐 마치 작은 비행기처럼 바다 위를 날아다녔어요. 하하! 깜짝 놀랐지? 우리 날치들은 이렇게 점프해서 물 위를 날아다닐 수 있어. 큰 물고기들한테 쫓길 때도 이 방법을 쓰면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지? 태시는 신기해서 눈을 반짝였어요. 날아서 도망치다니. 바다에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구나. 그날 이후 태시는 날치 삼형제와 어울리며 바다 위를 뛰어오르는 법을 배웠어요. 물론 태시는 날 수 없었지만 날치들에게서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죠. 어느 날 태시는 호기심에 바닷속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았어요. 바다의 깊은 곳은 점점 어두워졌고 주변은 차가운 물로 가득했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조그맣게 빛나는 불빛이 보였어요. 태시는 신기해서 그 불빛을 따라갔어요. 거기 누구야? 어둠 속에서 저음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곳에는 등불 같은 촉수를 머리에 단 커다란 물고기, 심해 아기가 있었어요. 나는 심해에서 살아가는 아기란다. 이 어두운 곳에서 나는 내 등불을 이용해서 작은 물고기들을 유인하지. 태시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럼 어두운 곳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겠네요? 아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심해에서는 빛을 이용하는 것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지. 너무 빛을 내면 더 큰 포식자들에게 노출될 수도 있거든. 태시는 아기의 말을 들으며 바다에서는 빛과 어둠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무조건 눈에 띄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태시가 산호초 근처에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작고 귀여운 보거 한 마리가 다가왔어요. 안녕. 너 연어구나. 난 보거야. 보거는 작은 몸집의 둥글둥글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변을 살피더니 몸을 크게 부풀리며 뾰족한 가시를 세웠어요. 우와,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커진 거야? 태시는 깜짝 놀라 물러났어요. 보거는 킥킥 웃으며 원래 크기로 돌아왔어요. 하, 난 작은 몸집이라서 쉽게 공격받을 수 있거든. 하지만 이렇게 몸을 부풀리면 포식자들이 나를 먹기 힘들어져. 태시는 신기하면서도 감탄했어요. 보거처럼 작은 물고기들도 자신만의 방어 전략이 있구나. 그날 이후 태시는 보거와 놀면서 바다에서는 크기나 힘이 아니라 지혜와 독창성이 중요할 때도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어느 날 태시는 엄청난 속도로 바닷속을 가르는 물고기를 보았어요.
그 물고기는 길쭉한 몸에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순식간에 물살을 가르며 엄청난 속도로 움직였어요. 우와, 너 엄청 빠르다. 누구야? 그 물고기는 멋지게 방향을 틀며 태시에게 다가왔어요. 나는 청새치. 바다에서 가장 빠른 물고기 중 하나지. 태시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렇게 빠르게 헤엄치는 비결이 뭐야? 청새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몸은 날렵하게 설계되어 있고 강한 근육이 있어서 물살을 가르는 힘이 남다르지.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만이 아니라 방향을 정확하게 조절하는 것이야. 아무리 빨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원하는 곳에 갈 수 없거든. 태시는 이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어요. 바다에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제대로 정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 후 태시는 헤엄치는 기술을 연습할 때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균형을 잡는 법도 연습했어요. 태시는 바다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각자 다르게 생겼지만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바다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날치 삼형제에게서는 위험할 때 재빠르게 피하는 법을, 아기에게서는 빛과 어둠을 조절하는 지혜를, 보거에게서는 작은 존재도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청새치에게서는 속도뿐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바다는 넓고 태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며 더 많은 것들을 배워나갈 거예요. 태시가 바다에서 생활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는 바닷속의 흐름도 익숙해졌고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성장했죠. 하지만 바다는 너무나 넓고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았어요. 어느 날 태시는 깊고 푸른 바다 한가운데서 혼자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부터 웅장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건 뭐지?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같은데. 태시는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헤엄쳐 가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래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림자는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거대한 생명체가 물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것은 바로 고래였어요. 푸른 빛을 띠는 흰긴 수염고래로 바다에서 가장 크고 위험 있는 존재였죠. 태시는 거대한 고래의 크기에 놀라 숨을 삼켰어요. 자신보다 몇십 배는 더 큰 몸집이었거든요. 그때 고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작은 연어야. 너는 어디서 왔니? 태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여행을 온 연어예요. 바다는 정말 넓고 신기한 곳이네요. 고래는 깊고 따뜻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바다는 넓고 깊지만 너처럼 작은 물고기들도 소중한 존재란다. 태시는 고래가 이렇게 부드럽고 다정한 존재일 줄 몰랐어요. 크기만 보면 무서울 것 같았지만 그는 마치 바다의 현자처럼 깊은 지혜를 가진 존재처럼 보였어요. 태시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아까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혹시 당신이 내신 소리인가요? 고래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는 종종 서로에게 노래를 불러. 그 말이 끝나자 고래는 다시 한번 깊고 울림 있는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바닷속을 가득 메우며 태시의 마음속까지 울려 퍼졌어요. 태시는 마치 바다가 노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소리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웠고 바다의 깊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래님, 이 노래는 무슨 뜻이에요? 고래는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이건 우리 고래들이 먼 곳에 있는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이야. 바다는 넓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노래는 바닷속 어디든 닿을 수 있지. 태시는 감탄하며 고래의 노래를 들었어요. 바다는 조용한 곳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나도 강에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고래는 태시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넌 아직 바다에서 봐야 할 것들이 많겠구나. 나와 함께 가볼래? 태시는 기쁘게 대답했어요. 네, 정말요? 고래님과 함께 여행할 수 있다니. 그렇게 태시는 거대한 고래와 함께 바닷속을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고래는 물 위로 떠올라 거대한 분수를 뿜어 올렸고 태시는 그 옆에서 점프하며 신나게 놀았어요.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갈 때는 고래의 커다란 몸이 만들어내는 물살을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헤엄칠 수 있었어요. 태시는 고래와 함께 다니며 바다의 더 깊은 곳,
더 넓은 곳을 볼 수 있었어요. 고래는 태시에게 바다의 비밀과 오래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바다는 항상 변하지만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단다. 내가 태어난 강도, 내가 살아가는 바다도 모두 하나의 흐름 속에 있지. 태시는 이 말을 들으며 자신도 바다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함께 여행한 후 고래는 천천히 멈춰 서며 말했어요. 이제 넌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겠구나. 태시는 아쉬웠지만 고래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자신도 다시 강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고래님, 저도 언젠가 당신처럼 넓은 바다를 이해하는 멋진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고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넌 이미 바다의 일부란다, 태시. 내가 어디에 있든 이 바다는 늘 너와 함께 할 거야. 고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태시는 고래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 다시 이 바다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때 또 고래님을 만날 수 있겠지. 그렇게 태시는 바다에서 또 하나의 소중한 친구를 만나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자신의 길을 계속 나아갔어요. 바다에서 생활한 지 꽤 오래된 태시는 이제 더 이상 작은 연어가 아니었어요. 빠르게 헤엄치는 법도 익혔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바다의 흐름을 읽는 방법도 배웠죠. 하지만 바다는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태시는 바다 깊숙한 곳을 탐험하다가 강렬한 시선을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다, 이 느낌은 뭐지? 태시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러자 저 멀리 거대한 지느러미가 바닷속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상어였어요. 회색빛 피부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무시무시한 존재였죠. 태시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바닷속에서 상어는 최상위 포식자였어요. 빠르고 강력한 턱을 가진 상어에게 걸리면 도망치기 어려웠어요. 상어는 천천히 다가오며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작은 연어 한 마리. 아주 맛있어 보이는군. 태시는 잔뜩 긴장했어요. 어떡하지?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상어는 나보다 훨씬 빠른데. 상어는 태시 주위를 천천히 돌며 틈을 노리고 있었어요. 눈은 차갑고 그 속에는 사냥꾼의 본능이 가득했어요. 여기서 잡히면 끝이야. 태시는 본능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온 힘을 다해 꼬리를 움직이며 바닷속을 가로질렀어요. 하지만 상어는 포식자의 본능을 가진 사냥꾼이었어요.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태시를 쫓아왔어요. 이렇게는 안 돼. 방법을 찾아야 해. 태시는 빠르게 주변을 살폈어요. 그러다 눈앞에 수많은 바위와 해조류가 가득한 바닷속 협곡이 보였어요. 그래, 저기라면. 태시는 곧장 협곡으로 돌진했어요. 좁고 복잡한 바위 틈 사이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상어는 크고 덩치가 커서 빠르게 방향을 바꾸기가 힘들었어요. 태시는 바위 사이를 민첩하게 빠져나가며 상어를 따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상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위를 몇 번 부딪히면서도 여전히 태시를 쫓고 있었어요. 태시는 점점 지쳐갔어요. 이렇게 계속 도망치다간 결국 잡히고 말 거야.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시, 여기야. 바로 돌고래 루크였어요. 루크는 재빠르게 상어 주위를 맴돌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야, 너. 그렇게 크면서 연어 한 마리 잡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루크는 일부러 상어 주위를 돌아다니며 도발했고 상어는 화가 난 듯 루크를 쫓기 시작했어요. 루크는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상어를 협곡 밖으로 유인했어요. 그 사이 태시는 숨을 고르며 다시 도망칠 기회를 잡았어요. 루크는 재빠르게 상어를 따돌리고 태시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안전해. 괜찮아? 태시는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고마워, 루크.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루크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해, 태시. 바다는 신나는 곳이지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이 일을 겪은 후 태시는 더욱 강해지기로 결심했어요.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헤엄치는 속도를 더 키웠고 다른 친구들과 협력하는 법도 배웠어요. 그리고 언젠가 상어와 맞설 수 있을 만큼 더 빠르고 더 현명해질 것이라 결심했어요.
몇 년이 지나 태시는 이제 아주 커다란 연어가 되었어요. 어느 날 몸속 깊은 곳에서 강한 본능이 다시 깨어났어요. 이제 돌아가야 할 때야. 태시는 다시 강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바다에서 강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우선 강의 입구에는 강한 물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익숙해진 유형 방식으로는 거슬러 올라가기 힘들었어요. 태시는 점프하며 힘겹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더욱 힘든 것은 강에 도사리고 있는 곰이었어요. 오, 연어다. 맛있는 저녁거리가 생겼군. 태시는 재빨리 몸을 틀어 도망쳤어요. 하지만 강이 좁아 도망칠 공간이 부족했어요. 위기의 순간, 태시는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거대한 폭포를 뛰어넘었어요. 곰은 깜짝 놀라며 놓쳐버렸어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태시는 끝없는 도전 속에서도 점점 강 상류로 올라갔어요. 마침내 태시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 강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냄새, 반가운 물길,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있었어요. 태시, 정말 오랜만이야.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 태시는 이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알을 낳고 또 다른 어린 연어들이 태어나 강을 헤엄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태시는 자신의 긴 여정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또 다른 연어들이 바다로 나가겠지.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렇게 연어 태시의 위대한 모험은 끝났지만 새로운 모험이 또 시작되고 있었어요. 자연의 신비로운 순환 속에서 태시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